기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어느 정도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경험을 작성을 해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이죠. 실제로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때 어떤 자소서는 되게 잘 읽히는데 어떤 자소서는 잘 안 읽히고 핵심 내용이 없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보통 내가 이 가치관, 왜 문제 상황이 생겼는데 이걸 내가 왜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why와 how가 부재하기 때문에 보통 핵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나의 강점 역량이 어필이 되고요. 자소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꼽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나만의 어떤 가치관, 이 가치관은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7C, 핵심 가치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죠. 나는 항상 존중, 배려와 존중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조금 해결을 받고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를 빨리 하시기 위해서는 샘플이 필요하겠죠. 샘플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은 에피소드인지 한번 볼게요. 자, 학부 시절 대리 출석이나 인증번호를 공유하는 문제로 기존 출석 시스템에 불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문제 상황이죠. 팀원들과 카메라를 통해 수강생의 얼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방식을 실행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개발을 진행해 보다 보니까 안경을 쓰거나 정면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수강생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또 보안상의 문제로 학교 출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서 수집한 데이터를 반영할 수가 없었다. 정말 큰 문제 상황이죠? 나는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지. 자, 이미 보편화된 시스템을 변화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모두가 공정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아 학생들의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팀원들과 계속해서 고민을 했다. 책임감이죠.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그래서 명확한 어떤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에피소드 하나 잘 만드셔서 때려 넣으시면 되게 쉽겠죠. 얼굴을 인식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았고 그 중에서도 이미지 왜곡에 가장 강한 페이스 랜드마크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팀 활동을 경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팀을 구성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지고 능력 어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직무 전문성까지 어필이 되니까요. 또한 안경을 쓰거나 다양한 각도의 수강생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로 등록하니 프로그램의 정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학교의 출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출석 체크의 결과를 출력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 결과 이러이러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몇 퍼센트 일치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무릅쓰고 변화를 도입하는 자세가 급변하는 IT 시장, 여기는 항공업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급변하는 항공업계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 기반을 좀 더 넓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괜찮겠죠. 한마디로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정성 그리고 나만의 어떤 책임감, 해결 의지로 해결해낸 경험. 여기에서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도 같이 어필이 되죠. 요 기준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자소서 쓰실 때 특히 이제 직무 역량을 어필을 해야 하는 이 2번 문항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겠죠. 자, 해당 직무에 지원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포함하여 기술을 해달래요. 자, 보시면 2번도 지원 동기를 묻는 거긴 한데 두 가지 밑에 항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직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노력.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 에피소드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쵸? 혹은 직무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 차별화되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내가 공익성, 형평성을 위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던 경험. 요게 내가 차별화된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방금 에피소드 거의 한 7, 800자 나오거든요. 일단 그거 해결. 향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본인이 남들과는 다르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자, 요번 항목도 같이 연결을 해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밑에 거를 먼저 쓰셔도 괜찮아요. 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 다 있지만 남들과는 다르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역량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입사 이후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까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실제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식 역량이 될 수도 있고 경험 역량이 될 수도 있고 경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건 예를 들어 이제 경험이다 혹은 경력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나는 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불가능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예상하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항공사 특성상, 이런 업계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돌발 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까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아까 하면서 에피소드 넣으시면 되겠죠?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입사 이후에 실제로 이 직무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맡게 될 텐데 그 부분을 내가 실제로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서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역량에 더불어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직무 역량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는 그래서 근데 내가 되게 지식도 많고 이것저것 한 게 많다라고 한다면 사실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자랑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